행복한 라디오 켜지나 청춘. 안녕하세요. 작은 일에도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이 즐겁습니다. 자기 인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까지 즐겁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들은 주변에 무수히 많습니다. 듣고도 모르고 보고도 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따분한 것입니다. 신나게 살고 싶다면 사소한 일에도 즐거워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 5월 12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시낭송 최수안 여름밤 강소천 하늘의 별들이 죄다 잠을 깬 밤 별인 양 땅 위에선 반딧불들이 술래를 잡기를 한다. 멍석한 핀 마당에 앉아 동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빗자루들로 메고 반딧불을 쫓아가면 반딧불은 언제나 훨훨 날아 외양간 지붕으로 날아가곤 하지요. 반딧불이 사라진 하얀 밭꽃이 피어 있었다. 네, 수환 선생님 한 주간도 편안하시고 건강하게 잘 계셨어요? 겨우겨우 잘 지냈어요. 네, 어딜 보아도 꽃이 지천이라 봄날에 평범한 사람들이 꽃처럼 선량하게 느껴지고 핀 꽃들이 비바람에 툴툴 떨어지고 훌훌 휘날려서 져버립니다. 해도 모두 여기저기 사람 꽃들 활짝 피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요. 모든 살아있기에 저마다 모양으로 생동하는 계절에 흘러가는 어떤 풍경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진조차 찍을 수도 없습니다. 활짝 웃고 스치고 지나가고 무심하게 지나가기도 하지요. 아우, 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아주. 아이고. 그럼 보랏빛 엽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엽서에 실려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스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스며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온 그대 모습 기다린 사연 다시 못 온 그대 모습 기다린 사연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린이날은 단 하루뿐이지만 사실 어린이 모든 나날은 전부 어린이날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행복하게 또는 씩씩하게 뛰어놀고 안전하게 오고 가고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상소천의 시처럼 마치 그림 같고 동화 같은 깨끗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를 쓴 강소천 시인은 어린이를 유독 사랑했다. 그는 작은 샘이라는 뜻이고 샘이 바로 모든 어린이의 동심이다. 시인은 아이들을 소중하고 귀한 샘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의 작은 샘들이 언제까지나 맑은 물소리를 내며 졸졸졸 흐르기를 어린이의 오래 바라본다. 그럼 노래 이찬원의 진토배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캐제나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관악 FM 100.3MHz,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또 다시 듣기도 됩니다.
그러면 백세 건강 오늘은 혈관 운동으로 젊은 건강을 유지합시다. 네. 혈관 운동으로. 네. 혈관이 노화되면 혈관이 막힌다. 큰일 나죠. 혈관이 막히면 노화가 빨리 온다. 아주 환자로 들은 누가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혈관이 안 막히게 약도 먹고 음식도 거기에 맞춰서 먹고 아주 혈관 관리를 잘해야 그나마 우리가 건강이 유지가 되고 또 뭐 우리 뭐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볼 수도 있지만은 안 그러면은 병원에 누워 있고 뭐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혈관병은요. 자,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 이홍열 작고 양주동 작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안을 싸 그릇 뗄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에 논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이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오리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음 공부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묵묵하라. 괜히 아는 척하고 나섰다가 괜히 또 잘 보이는 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요 두 가지를 늘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주 그다음에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죠. 근데 그 마음을 잘 보이는 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뭐 말 안 하고 가만히 그 사람을 두고 보면은 네. 다 모든 게 다 잘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아이고 쓸데없이 그냥 잘난 척하고 뭐 사람을 놔놓고 이러고 저러고 한다는 건 엄청난 뭐 실수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을 보기만 하고 말할 줄 알지 그 속을 남의 속을 모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항상 10마디 말보다 뭐 한마디 뭐라 좀 묵묵하게 있는 게 훨씬 낫다고 그 소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 묵묵하라. 잘 보이는 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그 참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강산 이선희가 부릅니다. 노래 듣고 유 기자님 이야기 찾아 삼천리로 가보겠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푸는 내 마음 나뭇잎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
유한곤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팔도강산 졸시고 유한곤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유 기자님? 네, 최근에 그 야외 나들이들이 그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가정의 달 5를 맞이해 가지고 뭐 사방에 지금 뭐 나가서 말이죠. 애들 데리고 이렇게 방문하는데 이 방문객으로 몸살을 앓는 곳이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대표적인 그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종로구 가회당 있지 않습니까? 북촌 한옥마을. 네네. 여기서 지금 특히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람 사는 곳을 갖다 관광지로 하기는 좀 드물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게 그 북촌은 뭐 사람 사는 데다 대놓고 하니 난리가 나죠. 예. 코로나 뭐 19도 끝이 나면서 방문객이 정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가 조금 내가 바빴는데요. 저기 일산의 국제꽃 박람회 예, 거기도 가보고 또 명동 전역에도 나가서 말이죠. 상황 보고 그다음에 그 남산도 올라가 봤거든요. 에헤. 아이고, 다 가셨네. 뭐 취재 관계도 있고 겸사겸사 갔었는데 엔데믹 여파로 한국 방문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한 3년 이 해외 관광객들이 전부 한꺼번에 몰리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 관광객들의 그 소음이라든지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공공 화장실 특히 이것이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아이고, 예. 네, 그러겠습니다. 관광지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언론 매체에 따르면요, 관광 실태 파악을 위해 한옥마을을 찾았던 어떤 기자의 이야기인데요. 뭐 그 기자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걸 체험했으니까요. 필수 코스인 그 언덕길에 다다르자요. 앞뒤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뭐 발디딤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 골목이 좁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이 뿜어내는 소음이 아직은 뭐 복잡하게 말이죠. 귀를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저 한옥마을 가보셨어요? 네, 아주 오래 전에 가봤어요. 아 그렇죠. 네. 예. 그 한옥마을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최대 그 전통 한옥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이게 북촌 팔경이라고 그래갖고 뭐 창덕궁 돌담길을 돌아서 올라가면 골목마다 그냥 한옥들이 그냥 질비하죠. 하여간 가볼만합니다. 어쨌든 여기 집집마다 대문에다가 소음 및 흡연 자제를 부탁하는 안내문을 붙여. 아이고, 근데 그랬군요. 이 관객의 그 다른 피해가 지금 날로 심각해져서 지금 문제라고 합니다. 네. 야, 거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뭐 어떻다고 이야기하나요? 뭐 사실 거기에 거주하면서 장사도 하거든요. 하기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손님을 와서 돈을 뿌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힘들어하는 거죠. 그 인터뷰를 해봤는데 주민 A 씨가 일단 시끄럽고 쓰레기 버리는 게 아주 문제라고 그래요. 특히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개인집이라도 막 열고 들어오려고 말이죠. 그래서 특히 그 관광업체들은요, 그 관광 관광객들을 그냥 와서 다 풀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어디 제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골목 저 골목 그냥 좁은 데 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그럽니다. 네. 북촌을 떠올리면 네. 골목이 굉장히 좁기도 하죠. 좁죠. 예. 네. 그 좁은 골목에서 한두 명이 떠들기만 해도 집안에서는 충분히 소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한옥마을 저 북쪽에 올라가면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일수록 그런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 3개국 언어로 그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이 문구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노란 조끼를 입은 그 북촌 지킴이라는 그 안내원들이 드문드문 네. 이렇게 서 있거든요. 아, 네. 얘들은 언덕길 시작과 끝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방문객들을 좀 정숙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하는데 이 뭐 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아, 예. 네.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저 주민들이 많죠. 공공 화장실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그게 원래는 없는데 거기에 큰일이네. 그 사는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는 저 사실 관광 단지이면서도 주택 단지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채울 데가 별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 최근에 그 개방 화장실이 지금 몇 개 생겼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구청에서 지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작년에 시에서 한옥을 사가지고 1층에다 화장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좀 좁기 때문에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또 쉬고 아유. 또 오후 5시 이후에도 쉬고 또 행사가 많을 때 그 외부인들이 막 몰려드니까 네. 막는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사실 큰 길에 나가서 가회동 주민센터 1층 거기가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니까 중간에 오줌들을 아무데나 쏘싸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여간 어쨌든 그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해서 좀 힘들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그 화장실마저도 오후 5시 이후에 방문하는 방문객은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이 문제죠. 사실 관광지이긴 이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을까요?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특별관리지역은 그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주는 이런 그런 지역으로 정부에서 말이죠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 그 특별관리지역 이걸 만들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마을 방문 시간을 지정한다든지 또 소음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해 보여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죠. 어쨌든 종로구도요. 올해 11월 달까지 지정구역을 설정해서 특별관리 시범적으로라도 지정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역사와 전통이 남겨진 관광지인 것과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 예.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명한 절충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예, 나훈아의 긴 세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무리 긴 세월을 기다리래도 당신의 말이라면 기다리겠어요. 그리움이 꽃잎처럼 널 따라 친다 해도 옛날처럼
마음을 돌려 다시 찾아 돌아올 그날을 나는 기다리겠어요.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간대도 당신의 뜻이라면 기다리겠어요. 외로움이 강물처럼 굽이쳐서 흐른데도 옛날처럼 마음을 돌려 다시 찾아 돌아올 그날을 나는 기다리겠어요. 네, 나훈아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그 8일이 그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어떠세요? 애들하고 잘 만났습니까? 네, 잘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웠죠. 네, 예, 그냥 뭐 헤매기느라고 예. 그냥 엄마만 바빴어요. 사실 어버이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요. 우리도 옛날로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 시를 하나 적어봤거든요. 네. 우선 낭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향한 기도. 그만큼 오른 추억도 가족 사랑도 많고 행복 이야기 풍성한 가정의 달이다. 그 이야기 대상은 언제나 별나라로 이주하신 부모님의 은혜가 으뜸이다. 출산의 고통을 감내한 은혜, 진자리 마른 자리 키워주신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덧없는 세월은 돌고 돌아 핏덩이가 청년이 장년을 지나 이제 백발 귀머거리가 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철부지 자식 위에 어느 별에서 지급을 향해 기도하고 계시리라. 오늘처럼 어버이날이 되면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새삼 부모님이 더 그리워지는 날, 묘 앞에 앉아 죄송합니다 말 대신 부끄러움에 몸부림치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흐르는 눈물 머금고 잠든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몇 자 적어봤어요. 네, 좋습니다. 아주. 예, 두 번째 소식이 되겠는데요. 지금 뭐 얼마 뭐 몇 년 전부터 저출산 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출산 국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료계의 소아 청소년과 설치를 지금 전부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아 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마저 크게 줄고
개운의들은 이거 뭐 돈이 안 되니까 폐과를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걱정입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요. 네. 소아과 진료를 한번 보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줄을 섰다고 해요.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도 진료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정말. 대학병원에서도요. 네. 이렇게까지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국민들이 지금 어안이 벙벙해하는데요. 그한 20대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브라인드를 통해서 하니까 말하자면 익명으로 자기 이름을 안 하고 말하자면 이 소아 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한 데 대해서 거기다 글을 적었는데 요즘 소아과 그 앞에 새벽 6 지금 말씀하셨듯이 6시에 되면 한 50명의 환자가 지금 밀려 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소아과 문제에 대해 글을 올려서 자기로서도 참 미안하고 하다 뭐 이렇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아 이유요. 소아과 의사를 뭐 그만두겠다는 첫 번째 이유. 뭐 여러 가지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낮은 수가를 꼽았다는 거. 그러니까 치료비 수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아과와 말해서 성인과 기본 진료비는 어떤 면에서 같지만 성인들은 와갖고 이 검사 저 검사 많이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데 애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니까 할 게 없지. 그렇죠. 그 다 진료가와 진료비 비교를 할 때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 소아과 전공 의의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루 100명, 150명 진료를 해도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병 의사들과 비교하게 되면 회의감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 정도군요. 그렇죠. 애가 네. 없으니까. 아유 참나. 일반 직장인보다는 많이 벌겠지만요. 네. 같은 의사라는 틀 안에서는 비교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게 아이들이 좋아서 그 소아과를 선택은 했지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의사 얘기는 그래. 껌 10개 팔아서 마진 1만 원 남기는 것보다는 비싼 거 10개 팔아서 마진을 좀 높게 말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 피부 미용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차라리 그거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현실적인 이유여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이유는 뭐 또 무엇인가요? 두 번째요. 그 두 번째 폐업 선언 이유는요. 이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진료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린애들은 그 아픔을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울어붙이기만 하고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애들은 그 의사만 보면 그냥 하얀 가운 입은 의사만 무서워가지고 말이야. 엉엉 울고 발길로 차고 말이죠. 의사를 그냥 안 한다고 아주 힘들다 그래요. 이게 4세나 5세 애들은 정말 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발길로 차면 어느 순간에 얼굴도 맞고 말이죠. 아, 예. 이 상당히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고되다. 사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예. 예. 그러나 의사들은 말이죠. 그 체력이 점점 어쩔 수 없이 딸리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중학생이라도 오면 반갑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걔네들은 그 사리를 아니까요. 네. 예,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유, 네.
그렇죠. 진료를 한번 볼 때마다 전쟁이죠. 전쟁이죠. 전쟁. 딸랑이를 흔들고 비타민을 제공하고 또 울음소리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표 서는 이유는요. 이 그릇된 모성애라든 부성애를 그러니까 애들 내 새끼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맞아. 요즘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나 둘밖에 안 나니까 내 새끼 조금이라도 울면 그냥 뭐 난리 나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예. 네. 그러다가 애들 잘 하다가 애들이 울고 그러면 의사가 잘못한 줄 알고 말이죠. 그 말하자면 이상한 급발진 성격이 그냥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말하는 의사를 다독이고 말이죠. 그냥 아우성 치고 그래서 아기를 볼 때 힘이 너무 들고 너무 속상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또 정말- 다른 깝질은요. 다른 갑질. 이게 갑질이죠 사실. 모성애, 부성애 잘못된 어떤 발현이라든지 마음카페, 이 마음카페 같은 걸 해서 애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전부 이렇게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이 이상하더라, 나쁘더라, 잘 치료 안 하더라. 이 서로 저기 하는 거죠. 네. 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말이죠. 감정적인 공분 이걸 같이 일으켜 가지고 말이야 전문의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간 어쨌든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요 몇 달 안에 밥줄이 끊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극성이 병원 폐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병원 후기에 사실과 다른 좋지 않은 글이 쓰여 있다고 하면 다른 부모들은 그것을 보고 기피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동윤 선생님도 지금 아마 30대라고 하면은 아마 그죠. 똑같을 거예요. 네, 그러나 네.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하고는 지금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이 전문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힘든 일에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 이 사람이 단 댓글 이 글에는 500개 하루 500개에 가까운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의료인을 비롯해서 여러 직장인들의 공감과 비공감 댓글이 계속 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소아과를 폐화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어요. 그래요. 국가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할 일도 많다. 그렇죠. 답답한 거니까 어쨌든 국가가 좀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애놓게 이렇게 해주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돈을 들여보고 온갖 별짓을 다 해도 이제는 애가 작으니까 또 병원 유지가 안 되니까 또 폐업한다고 다 폐과한다고 그렇죠. 난리고 예. 아이고. 그럼 소아과를 폐기한다면 정말 문제네요, 그거. 그럼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용의 잊혀진 계정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수환, 최돈인, 유한권 PD의 강민권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앞에서 묻지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을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이 길을 서성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나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